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19강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평형상수와 또한 반응지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현재 주어져 있는 이 농도의 값을 이용해서 이게 평형인지 아닌지 아니면 평형보다 더하게 반응이 치우쳐져 있는지 그 상황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이 나시죠? 평형상수 구하기. 자, 평형상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요인은 뭐였었냐면 평형 농도의 값을 이용해서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거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었었죠. 바로 뭐냐면 이들에 해당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가역 반응이라 함은 정반응도 가지만 역반응도 오는 반응이다라고 표현했던 부분.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 K라고 하는 평형상수는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져 있는 세팅, 즉 반응물과 생성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반응계에 있어서 그들이 온도만 동일하다면 평형상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또 하나입니다. 이들에 해당하는 각 값은요. 즉 넣어줘야 되는 농도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농도를 넣어줘야 돼? 평형 농도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는 사실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할까 봐. 자, 그런데 이제 지금쯤 왔으니까요. 선생님이 하나쯤 한번 조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넣어주는 평형 농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몰 농도입니다. 우리 몰 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부피분의 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조심해 줘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수용액 상태라면 그대로 몰 농도에 해당하는가? 부피분의 입자수, 몰수,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몰 농도 용액 파트에서 했듯이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어져 있는 반응계가 기체인 상태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기체인 상태가 놓여지게 되면 그들에 해당하는 값은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PV는 nRT다라고 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체에 해당하는 반응계에 있어서 몰 농도다. 그들의 부피분의 입자수를 뜻하게 되므로 해당되는 몰 농도의 값은 RT분의 P에 해당하는 값으로 전환해서 그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지금쯤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가면 일반화학을 배우게 되겠죠? 일반화학을 배우면요. 이들에 해당하는 값을 몰 농도가 아니라 압력에 해당하는 항으로 넣어서 평형상수를 구하는 KP라고 하는 값도 배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화학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학2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 교육과정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몰 농도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몰 농도를 각각의 평형 농도에 해당하는 몰 농도 값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혹시나 기체가 나오게 되면 누구를 이용해라?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들에 해당하는 몰 농도를 RT분의 P에 해당하는 값으로 전환해서 표현해주자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조심히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문제에서는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도 하나쯤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게 될 주제이죠. 평형상수와 반응지수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놔봤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평형 농도를 구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세팅된 요 반응계의 평형상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말이지. 현재 나한테 주어져 있는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가 이래. 그러면 그 값에서 이 상황은 평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멀었어. 좀 더 반응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혹은 너무 평형을 치우쳐졌어. 너무 평형에 지나가 버려서 다시 역반응 좀 와줘야 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만
어차피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반응계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이 진행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반응계의 농도를 적절하게 실험 세팅을 해서 그 평형계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측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상황이 평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도입하게 되느냐? 반응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응지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현재 나한테 주어져 있는 농도입니다. 그 주어져 있는 농도에 해당하는 값을 평형상수를 구하는 그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그 방법 그대로 몰농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넣게 되었을 때 그 값을 평형상수와 비교하자. 자, 평형상수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값을 넣었는데요. 값을 넣은 값이 K값, 즉 평형상수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읽어보도록 할까요? 평형상태보다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뭐죠? 아직은 나는 분모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고 싶지만 아직 분모가 더 커. 그 말은 뭘까요? 반응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좀 더 반응이 진행되어 줘서 이 값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분자는 커져줘야 되더라. 생성물의 양은 많아져야지만 Q값이 K값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상대적으로 이들은 평형 상태에 주어져 있는 조건보다 분모가 더 커. 반응물의 양이 더 아직 많아. 아직은 좀 더 반응이 진행되어 줘야 되겠어.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느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다른 경우도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이걸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죠? 그 값을 넣었는데 선생님 이번에는요. 반응 지수가 더 훨씬 평형상수보다 커요.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상황은 뭐냐면 그렇죠. 아까와는 다르게 분자가 큰 거예요. 분자가 크다. 생성물의 양이 너무 치우치게 많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형에서 나는 평형에 멈출 줄 알았는데 생성물의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겼어? 네. 다시 이들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 값은 작아지고 이 값은 커져줘야 해요. 이 값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라? 그렇죠. 역반응이 가게끔 해줘라. 그래야지만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K와 Q가 같은 상태가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 자, 따라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평형 상태보다 생성물의 농도가 반응물의 농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생성물이 소모가 되어줘야 하므로 어느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 자, 뭐죠? 내가 이미 어떤 농도를 짠 하고 넣었어요. 짠 하고 넣은 순간 그 값이 K값하고 같아요. 그 말은 현재의 이 농도는 평형의 조건에 만족했어. 나는 평형 상태에 주어져 있는 거와 같아 라고 하는 결론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하나 준비해봤어요. 이 그림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경우였죠? 그렇죠. Q가 K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갈망, 이들의 요구는 뭐냐면 Q값이 K값에 도달하게끔 다시금 커져줘야 돼요. 아직은 작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더 많아져야지만 그 값이 커져요. 분자가 커져요. 그러면 분자가 커진다는 말, 반응물이 생성물로 진행되는 어디가 우세하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요, 선생님, Q값이 K값보다 더 커요.
그건 어떤 표현? 얘가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아진 거야. K보다 더 지나쳤어. 네, 그래서 Q가 K보다 크게 되면 Q 값은 어떻게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말은 뭐냐? Q가 K보다 더 K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시금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생성 물질에서 어디로 가야 돼? 반응 물질로. 이 반응은 무엇?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결하시면 된다는 뜻.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 내용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실제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요. C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화학 반응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옆에 평형상수가 K는 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안 쓰여 있는 친구들 있으면 얼른 쓰도록 하세요. K는 2입니다. 자, 그러면 평형상수가 K는 2인 상황에서 각각 현재 주어져 있는 표 가, 나, 다라고 하는 것은 A부터 C까지 해당하는 농도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림은 이 반응의 진행에 따른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죠. 또 하나, 단, 온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 표현에다 물결무늬 해놓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현재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달라지지 않아. 2라는 값으로 일정해 라고 하는 뜻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입니다. 우리는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을 잠깐만 도출을 해보면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자, 누구로 얘기할 수 있다?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반응지수를 구하는 것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8의 제곱 곱하기 4, 그 다음에 얼마? 4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보면요. 얼마가 나온다? 16분의 1이 나옵니다. 우리 이 반응에 해당하는 평형상수 K는 얼마? 2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K라고 하는 것은 2였고요. Q라고 하는 것은 16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계산을 통해서 K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이 말은 자, 분모가 너무 커. 다시금 2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어지는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줘야 해. 자, 그래야지만 K값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 자, 여기서 또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랑 항상 접목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를 선생님 얘는요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요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자발적 진행이다 라는 의미는 델타 G가 0보다 작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표현을 더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야 하냐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그때가 델타 G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구간, 요 구간, X의 구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델타 G, 자유에너지 변화가 음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이 표현은요. X라는 구간에서는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여기서 의미하는 가의 농도는 구간 어디에 해당한다? X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나입니다. 자, 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는 보시면 자, 역시 A에 해당하는 농도 4의 제곱입니다. B의 농도 2였고요.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농도 8이어서 8의 제곱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은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와요. 선생님, 평형상수와 반응지수가 서로 같았어요.
그렇죠. 서로 같은 상태는 뭐야? 평형 상태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때 중요한 것은 평형 상태일 때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얼마이다? 0이다 라고 하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다항. 자, 우리 다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먼저 해당되는 반응 농도를 넣은 반응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A라고 하는 농도 2 제곱, B라는 농도 1,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농도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한 값 25가 나오게 돼요. 뭐죠? K값 2, Q값 25. 누가 더 크더라? 그렇죠. Q가 훨씬 더 커요. 그 말은 뭘까요? 생성물 양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역반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K가 Q보다 작으면 혹은 Q가 K보다 크면 어떻게 진행되나?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정반응 잘 안 가요. 정반응 굉장히 비자발적인 거죠. 정반응 아예 자발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이거죠, 이거. 여기에요, 여기. 자, 다시 말해서 역반응이 왔습니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그 표현 정반응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표현에 더해서 우리는 자유에너지로 굳이 표현해 보자면 자유에너지는 0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더라. 자유에너지의 변화 0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지만 그건 정반응의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네들의 역반응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자유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내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중요한가요? 그래요. 중요해요.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자, 선생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일부러 문제를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좋을지 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은 뭐냐면 2013년에 치러진 7월달 학력평가, 정유연합 학력평가였죠. 6번 문제였습니다. 25도씨 1기압이었고요. X와 Y가 서로 평형을 놓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유에너지를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 자, X축이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잘 보세요. 반응의 진행. 시작점, 출발점을 봤더니 반응물 X만 있고요. 종착점, 도착점을 봤더니 생성물 Y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A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자유에너지가 언덕을 쭉 내려온 공처럼 이렇게 여기에 머무르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공의 상황,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림이 잠깐 떠올리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잠깐만요. 요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그 사례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반응의 진행이라고 표현해 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와는 달리 반응물 X, 생성물 Y가 아니라 순수한 반응물, 순수한 생성물.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바라봤던 가로축이었지만 그 의미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뭐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반응이 쭉 경과가 되고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거예요. 반응이 경과가 되고 있을 때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세팅, 이 반응은 이만큼 가서 평형에 도달하게 됐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지금 이 그림은 뭐죠? 반응물. 선생님.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반응물 넣으면요. 생성물 거의 다 가지 않나요? 그냥 생성물 다 가서 거의 한 요 정도에 머무를 것 같은데 얘는 왜 여기 있나요? 이거 질문 참 많이 해요. 얘는요. 얘의 반응계의 특성은 잘 정반응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반응 잘 안 가는 녀석이어서 얘는 그나마 여기에 가고 나서 뭐야?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하는 화학평형에 머물렀어 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그래서 요거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X축 다양하게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릴 수 있고 여기에다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 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있다. 이 부분만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선택지를 물론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잠깐만 선생님이랑 의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에서의 의도는 뭐냐면 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지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A가 짠! 뭐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공. 자, 언덕을 내려왔던 공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다? 평형.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얼마? 0.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입니까? 네. 자유에너지 변화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현재 이들은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순간에 현재 가역 반응 주어져 있을 때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있다면 그들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평형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그들의 해당되는 그들 현재의 농도를 넣게 되는 그가 바로 누구? 반응지수와 평형상수가 서로 같은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우리 요것만 하면 안 돼요. 더 막 생각이 나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자, A라는 점을 경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을 경계로 살펴보면요. 이들은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머무르기까지 이들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 것이고 반면에 A점 이후에서 살펴봤더니요. A점 이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0보다 큽니다.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보다 큰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네, 이건요, 선생님,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델타의 G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뜻. 자, 우리 선택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항입니다. X와 Y의 농도가 같다. 아우 반가워. 자, 이거 많이 틀려요. 앞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냐면 현재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것이지 해당되는 반응물의 농도와 선생님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생성물의 농도가 서로 같습니까? 같나요? 아니죠. 그들의 농도 같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자, 이들은 현재 아마도 반응물의 농도도 일정, 생성물의 농도도 일정일 거예요. 왜? 평형 농도이니까. 자, 따라서 평형 농도로서 이들의 값이 일정한 것이지 같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니은항이에요. 반응지수와 평형상수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금방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항. 정반응의 속도와 네,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옳은 진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에 있다?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평형. 어쨌든 현재 나와져 있는 이 상황에서 평형과 그 다음 평형 상태를 알고 났을 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응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델타 G가 0보다 컸던, 정반응이 절대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세팅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라고 했었는데,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평형상수와 반응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각의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주시면요, 사실 이 문제 갖고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 판단만 딱딱딱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보시면 2015학년도죠. 2014년에 치러져 있는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 8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8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와 B가 반응해서요, EC가 되고 있대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네. 그림, 여기 그림에 대한 상황, 그림은 가, 다 중에 어느 하나의 반응 지수를 표현했다,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그시 봤습니다. 지그시. 뭔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가 들죠? 선생님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인드가 딱 들었냐면, 우선 여러 개의 초기 농도가 나와져 있으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뭐를 구하자. Q를 구하자. 그래서 각각의 가나다 상태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 또 하나의 생각은 우선 반응 지수를 구함에 있어서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평형상수를 구하는 그 식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을 어떻게 작성할까? 그것도 나름 고민했어요. 그 다음, 자,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이 그림. 다시 말해서 이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어떤 것은 평형일 것이요, 어떤 것은 정반응이 우세한, 어떤 것은 역반응이 우세한 상황이 될 텐데, 자, 봤더니요. 1이라고 하는 값에 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렴. 결국에 반응지수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반응지수는 현재 나의 임의의 농도를 내가 넣은 값을 이용해서 그 농도가 평형에 지나쳤는지, 너무 치우쳐 않는지, 아니면 평형인지, 아니면 아직 평형에 도달을 멀었어 라고 하는 부분인지 판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다 보니까, 아, 그 말은 뭐야? Q값이 점점점 작아졌어. 어떤 값에 수렴하려고 가. 어디에? 그렇죠. 평형상수인 거예요. 아하, 그러면 현재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응의 뭐다? 평형상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것에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들어야 되는 생각, 무엇? 아, 선생님, 요 구간에서는요. Q가 K보다 어떻습니까? 컸죠. Q가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역반응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평가 요소를 다 끄집어냈으니까 하나씩 한번 매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합시다. K라고 하는 값 이들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의 농도, B의 농도, 그 다음 뭐야? C의 농도의 얼마? 제곱, 2배 하면 안 됩니다. C의 농도에 대한 제곱을 넣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을 알았으니 해당되는 각각의 반응지수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보면 어떻게 됐다? 그렇죠. 1 곱하기 1분의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나항이에요. 나항. 나항은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얼마? 2의 제곱.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항을 보시면 다항은 1 곱하기 2에 그 다음 얼마? 1의 제곱이에요. 자, 각각의 값을 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왔다? 1. 그 다음 얼마예요? 4. 그 다음 얼마죠? 2분의 1이죠. 아, 선생님, 눈에 보여요, 이제. 보이나요? 저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나, 다 옆으로 데리고 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K에 대한 비교입니다. 첫 번째, Q, 조값을 같이 볼까요? 조값 Q, 이 얼마? 1이에요, 1. 1과 현재 얼마? 평형상수? 그렇죠, 1이죠. 선생님, 가는요, 1과 1 서로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항이에요. 나는 Q가 얼마? 4. K가 얼마? 1. 선생님, 이번엔 Q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다항입니다. 다항은 2분의 1. 그 다음 얼마? 1. 자, 누가 크다? K가 크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 하면 이거죠. 아, 선생님,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K와 Q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라고 하는 건 평형 상태이군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건요. Q가 더 커요. Q가 더 크다? 이들은 너무 반응이 치우쳐서 간 거야. 그래서 다시금 어디로 와야 돼? 다시금 역반응으로 진행되어져 와야 해. 그래서 역반응으로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입니다. 그럼 다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 다항은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습니까? 아, 그럼 아직 치우치지 못했어요. K에 근접해 줘야 돼요. 가줘야 해요. 간다? 정반응. 그래서 얘네들은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뜻.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억입니다. 자, 보세요. 가에서 네, 반응 초기에 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냥 사실은 가에서 이들은 평형 상태이다, 반응 초기가 평형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왜? 1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처음부터 뭔가를 처음에 띡 넣었어요. 처음에 띡 넣고 처음부터 평형이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이러진 않아요. 끊임없이 동적 평형이 막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평형 상태의 조건을 유지했겠지만, 자, 그래서 처음에 초기 농도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굳이 평형입니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대신에 평형에 해당하는 또 다른 표현에 해당하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 자, 그다음 니은항 나에서요. 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네, A의 농도는 감소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의 조건이 뭐였나요? 역반응 간다라고 했었어요. 왜? Q가 더 크니까. 그럼 역반응 가, 역반응 가, 역반응 가요. 역반응 가면 어떻게 돼? 그렇지. A하고 B 이들이 당연히 증가해 줘야 된다. 그래서 A의 농도 감소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요. 디귿탕. 그림은 뭐에 해당합니까? 자, 우리 그림이 뭐였죠? 그림은 Q가 K보다 더 큰 조건이었어요. Q가 K보다 더 큰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요렇게. 따라서 얘네들은 현재 그림은 누구한테 해당되더라? 다가 아니라 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쌤이 여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하나 과제를 좀 내볼까 합니다.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갖고 말이지. 네, 이 그래프로 상상을 해봐. 가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 얘는 나라고 했으니까 다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니? 직접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들은요 현재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선생님이 5초 줄게요. 1, 2, 3, 4, 5. 선생님의 초시계는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자, 보세요. 지금 얘네들 나항은 이렇게 그렸는데 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 그렇죠. 1과 1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였겠죠. 이거. 1로서 서로 같은 상태로 그린 것이고 가항은. 자, 그 다음에 다항은 뭐예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증가. 그렇게 돼서 1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뜻. 그래서 다양하게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반응지수를 이용해서 현재 이들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 어디로 앞으로 갈 건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음 문제 같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도 재미나요. 자, 뭐냐면 A2 그 다음 뭐죠? EB2, EAB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EBS를 하면서의 어떤 느낌도 있고 평가원의 문제를 많이 보면서의 느낌도 있는데요. 이런 입자 모형이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고 나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써야 되는 용어,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평가 요소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을 유도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요 입자 모형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게 최근의 경향이다 라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A하고 B가 반응을 합니다. A2와 B2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AB2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졌대요. 자, 그림 가라고 하는 이 상황은 1리터의 용기에 반응 전의 모습을 나타냈다. 가로로 묶으세요. 자, 그 다음 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요 나는 뭐냐면 반응 후에 누구? 평형의 상태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머릿속에다 써도 좋고 직접 써도 좋습니다. A2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A2 얼마가 있었나요? 하나, 둘, 두 개. 자, 그 다음 B2. B2는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AB2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넣어주는 셈이죠. AB2다 라고 하는 건 몇 개? 그렇죠. 2개가 들어있는 처음의 세팅 조건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평형이 되었어요. 평형. 그러면 평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니까 A2다 라고 하는 것이 몇 개? 1개예요, 선생님. B2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얼마? 3개. 자, 그 다음 AB2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 하나, 둘, 셋. 몇 개? 3개가 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들에 해당하는 화학평형은요. A2, 선생님 상태는 안 씁니다. 2B2, 그 다음 얼마야? 2AB2다 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2개, 그 다음 얘는 얼마? 얘는 5개.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해줬냐면 하나의 개수당 1몰개라고 했죠. 그래서 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몰이란 말 안 쓸게요. 그럼 얘는 5개, 얘는 2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나서 평형이 되었을 때의 얘네들에 해당하는 몰수를 살펴봤더니 그 몰수가 1몰, 3몰, 얼마? 3몰.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몰 맞나요? 아, 선생님 이거 잘못했구나. 4개다, 4개. 얘들아, 이거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로 정정. 자, 그러면 4개, 이렇게. 요걸 보고 나서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보세요. 2에서 1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말뜻이 함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 5에서 3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얘는 얼마? 그렇죠. 2에서 플러스 2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가셔도 좋고, 또 하나, 자, 화학반응식 개수의 비가 그들의 반응하고 생성되는 몰수의 비, 입자수의 비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1대 2대 2, 1대 2대 2 이렇게 반응하고 생성되었구나. 그래서 평형되었을 때,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의 몰수비가 이거구나. 그렇죠. 그것과도 연관이 있음을 하나쯤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이거죠, 이거. 지금 반응의 초기 조건이에요. 반응의 초기 조건에서 선생님은 뭘 알아보고 싶으냐면 이들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이리 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개념이니까 이거 좀 다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은요. A와 B를 반응시켜서 C를 넣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선생님은요. 1번 A만 넣었어요. 자, 이거 평형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평형이니까. 자, 초기에 A만 넣었습니다. A만. 평형 움직일까요? A만 넣게 되면요. 평형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B가 없어요. 같이 반응해야 될 B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B만 넣어요. B만. 평형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A가 없어요. 같이 반응해 줘야 할. 반응, 평형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C만 넣었습니다. C.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형 일어나게 돼요. 왜? C만 되면 역반응 갈 거예요. 역반응. 왜? A하고 B 없으니까. 역반응 가고 뭔가 평형이 또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응 일어납니다. 4번. A와 C를 넣습니다. 반응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거는 C만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반응 진행되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반응 초기를 의미합니다. 초기에 넣어준 경우. 자, 그 다음 5번. B와 C를 넣어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6번. A, B, C를 넣어줍니다. 평형 일어나게 돼요. 이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하나 더 쓸까요? 우리 여기 하나 빠졌네. 요거를 4번을 여기다 씁시다. 그리고 얘를 5번, 얘를 6번, 얘를 7번이라고 할게요. A와 B를 동시에 넣은 경우, 반응물만 넣은 경우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정반응부터 출발을 해서 또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을 한꺼번에 넣어주어 있는 이 상황, 지금의 상황 같은 평형이라면 이 평형은 정반응으로 갈 수도 있고 역반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 문제는 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A2의 양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B2도 감소되었고요. AB2는 증가했습니다. 정반응 간 거죠. 정반응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입자수의 변화로 끄집어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뭐 구해야 해? 그렇죠. 오늘 이 시간 배웠던 거 반응지수 구하셔야 돼요. 반응지수를 구해서 이거 정반응 갈 거야, 역반응 갈 거야? 판단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Q. 자, 우선 이들에 해당하는 용기가 1리터, 부피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입자수, 몰수를 몰농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들은 얼마? 2 곱하기 얼마? 5의 제곱. 그거분의 AB2 얼마? 2몰에 해당하는 제곱. 요렇게. 자, 요 값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 값 얼마 나오냐면 0.08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0.08 지금 주어져 있는 가에서 반응 지수는 0.2가 아니라 얼마다? 0.08로 정정해 두기. 자, 그래서 반응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에 평형상수가 있으면 그 평형상수와 비교해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판단해라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들에 해당하는 평형상태의 개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평형상수를 구해보자면 얼마? 1 해당하는 코어. 자, 얘는 얼마? 3의 제곱. 얘는 얼마? 4의 제곱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K값보다 더 어때요? 반응지수 더 작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반응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문제의 첫 번째 의도는 이렇게 서로의 변화된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반응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화학반응식 개수의 의미로 연관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형이 이렇게만 정말 나오면 좋지만 주어져 있는 상황을 판단해서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구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측해 라고 하는 문제로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니은아. 자유에너지 얘네도 어떻게 됐죠? 정반응 우세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델타 G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자유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그래서 변화량은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항이에요. 자, 정반응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이건 또 재미나요. 배웠던 거 써먹어라 라는 겁니다. 델타 G는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입니다. 그 값이 자발적으로 정반응 우세하게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기체의 입자수가 우리 배웠던 거 엔트로피 반응의 자발성에서 했던 부분 3몰이 반응해서 2몰이 되고 있는 반응이에요. 기체의 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응이기에 델타 S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근데 전체의 부호가 음수가 되려면 얘가 더 큰 마이너스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진술, 옳은 진술로 꼽을 수 있는 것이고 정답 몇 번이다?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2014학년도, 다시 말해서 2013년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였어요. 자, 요것도 재미나요, 아주. 자, 재미난 부분. 저는 재미없는데요. 아니에요.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곧. 자, 보세요. A, B, 2몰, 8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 이것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를 봤더니 그때 선생님 평형에 도달한지 어떻게 알죠? 자유에너지의 변화 정점, 요점. 그때 해당하는 A의 몰 분율 얼마? 3분의 1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생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 전체 기체의 몰 입자수가 얼마라고? 12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중에 A는 3분의 2만큼을 차지하니까 그 말은 A라고 하는 건 선생님 8몰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평형일 때 B는 얼마? 전체가 12몰이라고 했으니까 4몰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A가 B가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의 초기에는 2몰, 자 얘는 얼마? 8몰을 넣어준 상태였겠죠. 자,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개수의 비대로. A 대 B대로. 그리고 나서 살펴본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A는 8몰이 되어져 있고요. B는 4몰이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됐죠? 그렇지. 2에서 8로 플러스 6, 8에서 4로 마이너스 4. 이거 현재 콕을 열어서 이들을 반응시키면 어디로 진행돼?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개수의 비를 따져보니까 개수의 비 몇 대 몇? 3대 2. A는 3, B는 2. 이렇게. 따라서 현재 주어져 있는 이 평형은 3A가 2B가 되는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화학에서 평가원에서 요즘 아주 그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주력 상품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 A라는 애가 A의 분자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의 3배만큼한 질량은 B로 온전히 변합니다. B의 분자량의 몇 배 한 걸로? 2배 한 걸로 온전히 변하게 됩니다.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MB는 얼마 나와? 1.5 MA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 갑시다. 기억항. 평형에서의 A의 농도 구해주세요. 구하시면 되죠. 평형에서 농도? 선생님, 에이 8몰 틀렸네. 아니지. 몰 농도 구하래. 그러니까 8몰을 뭐 해줘? 그렇지. 콕을 열면 전체의 부피는 1리터와 3리터의 합 4리터. 따라서 얼마? 2몰 농도 맞습니다. 니은항. 분자량 나온다고 했죠? 평가원 주력이에요, 주력. 이게 계속 나옵니다. 화원도 이거 막 등장하고 있어요. 화원에서도 분자량 개념을 배우니까. 자, 분자량은 B가 A의 1.5배입니다. 맞는 진술. 자, 디귿항. 평형상수 구해주면 되죠. 자, 우리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요. 해봤더니 A 농도의 세제곱분의 B의 농도의 제곱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평형 농도, 몰 농도 넣어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B라고 하는 거 그들의 입자수 얼마? 여기 이렇게 4몰. 자, 그러면 얘는 4몰이지만 전체 부피는 4리터. 이것의 제곱. 자, A라고 하는 거 아까 금방 구했듯이 얼마? 네, 4리터 8몰. 즉 2몰 농도의 세제곱. 요거 계산.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8분의 1 나오나요?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상수까지도 구할 수 있는 정답 몇 번?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있는 정답은 5번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죠. 중요해요. 선생님이 오늘 했던 문제는 정말 딱 알짜, 엑기스의 문제만 갖고 왔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할까? 이게 원고를 쓰면서의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그 개념을 쏙 가르치고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개념이 쏙 들어맞게끔 풀어주게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하느라고 이 원고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3번, 4번 평가원의 주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되 3번에서 입자의 모형으로 따져줄 줄 아는 요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요 문제, 수능 문제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평형 상태에 해당하는 입자수를 몰 분율로서도 등장을 시키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통해서 요 분자량에 대한 개념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복습을 해두셔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형상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화학평형을 건드리는 조건, 즉 화학평형의 이동,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은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이죠. 20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